안녕하세요. 유니브 클래스 20이야기 윤여정입니다. 자, 아이들은 지금 기말고사를 한참 보고 있어요. 이제 기말고사 잘 보는 건 아이들의 몫이고요. 우리는 그 다음 스텝을 나가야 돼요. 그게 바로 뭡니까? 겨울방학이죠. 오늘은 겨울방학 잘 계획하는 법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겨울방학은 여름방학에 비해서 길어요. 자, 여름방학은 다음 학기 정도를 아주 짧게 준비하는 거라면 겨울방학은 다음 학기가 아니라 다음 학년까지 준비를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름방학에 비해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죠. 여름방학에 보통 어느 거를 시키나요? 그냥 원래 다니던 학원을 다니는데 한두 개를 추가해. 다음 학기에 선행이 안 돼 있다면 그 선행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존의 학원을 다닐 건지 아니면 이걸 바꿀 건지 아니면 하나를 추가할 정도, 그 정도를 고민하시는 정도가 보통 부모님들이 고민하시는 겨울방학인 것 같아요. 겨울방학 특강은 대치동에서는 이제 그냥 학원별로 하는 경우가 있고요. 윈터스쿨에 보내는 거 예전에 종합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국영수를 기본으로 하고 탐구는 이제 다음 학기에 내가 수강하는 과목 또는 내가 수능을 볼 과목을 선택을 하면 그 탐구까지 모조리 다 아침 9시부터 오후 한 4시 정도까지 수업을 듣고 그 다음에 저녁을 먹고 10시까지 자습을 하는 그러한 개념을 윈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부량도 좀 더 많아지는 것도 사실이지만 기본적인 습관을 바로 세우는데 큰 영향을 미치죠. 자주 하는 학원도 있고 그다음에 6주 하는 학원도 있는 것 같아요. 대략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금액은 진짜 너무 천차만별이라 솔직히 소규모 학원은 금액을 산정해서 얘기하기 좀 어렵고 대형 학원에서 종합반의 개념으로 윈터를 한다라고 하면 6주 정도이면 한 190 정도 위아래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거기에 기숙학원은 이제 숙식, 먹는 것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거보다 조금 더 플러스 많이 알파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말고사 끝나고 윈터스쿨 갈 수 있나요? 기말고사 끝나고 윈터는 못 가죠. 왜냐면 이미 대부분 마감이 됐을 거기 때문에. 지금 윈터를 받을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종합학원이 있다면 아이들이 아직까지 등록 안 한 건 다 이유가 있다. 왜냐면 어느 정도 관리가 되고 어느 정도 수업의 질이 보장이 되는 윈터는 이미 예전역에 마감이 됐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실 때는 조금 더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시기에 윈터를 이제 보낼까? 라고 고민하시는 건 저는 좀 많이 늦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짜맞춰진 스케줄에 따라서 내가 그저 움직이는 것이 아닌 거예요. 자기 스스로 또는 부모님과 협의를 해서 스케줄표를 짜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컨트롤을 해야 되는 것들이 좀 더 많아지죠. 그러니까 상당히 좀 어렵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부모님들이 먼저 조금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 다음에 기말고사가 끝나고 25일에서 30일 사이가 되겠죠? 그 일주일 사이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큰 틀을 짜셔야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고민을 해볼 시기다. 기본적으로 첫 번째 먼저 우선 고려해야 되는 것은 우리 아이의 현재 상태 파악해야 되잖아요. 물론 현재 상태를 파악해야 하는 건 이번에 기말고사를 포함해서 내신이 결국 2학기 또는 4학기가 어떻게 나왔느냐. 예비 고1하면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가 나왔을 거고 예비 고1하면 1학년 1학기부터 2학년 2학기까지 4학기의 성적이 나왔으니까 이 내신도 일단은 파악의 주요 지표 중에 하나일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당연히 모의고사죠. 1학년이라면 최대 4번, 그 다음에 2학년이라면 최대 8번의 모의고사를 이미 봤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 아이를 어느 정도로 선행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다음 학기 정도까지 선행하면서 조금 더 탄탄하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1년을 기준으로 해서 선행을 잡고 겨울방학 때 그 1년 중에 어느 정도 선까지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건 지금 내 아이의 현재 상태의 파악이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다. 또 제가 모의고사 보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또 주가 될 것이기 때문에 요거는 그 전에 모의고사 분석하는 법을 다시 한번 보시고 다시 넘어오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현재 상태를 파악을 했으면 기본적으로 두 번째로 가야 되는 건 공부 방법이죠. 학원을 다닐 건지, 인강을 들을 것인지, 과외를 할 것인지, 독학을 할 것인지. 이게 과목마다 다를 거예요. 대표적으로 수학 같은 경우는 학원하고 과외를 병행하는 친구들이 많죠.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고 탐구 과목 같은 경우는 인강만 듣는 친구이거나 탐구 과목 중에 어떤 과목은 인강을 듣지만 어떤 과목은 독학을 할 수도 있어요. 과목에 따라서 어떤 과목을 어떠한 공부 방법으로 할 것인지를 일단 결정을 해야 하는 거, 이게 두 번째 방법이겠죠.
아이의 현재 상태 파악을 했고 공부 방법도 잡았다면 이제 이거 두 개를 포함해서 마지막으로 잡아야 되는 건 이제 공부 계획표죠. 자, 이 공부 계획표를 잡을 때 첫 번째는 당연히 요일별 학원이나 과외나 인강의 배치가 먼저 돼야 돼요. 예를 들어 가장 그게 많은 게 수학이잖아요. 수학은 뭐 월수금, 솔직히 3일만 하는 학원도 있는데 4, 5일 하는 학원들도 있거든요. 겨울방학 때 수학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뭐 월수금토 또는 월수금일 수학이 기본적으로 3, 4시간이 쫙 잡혀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단은 수학 먼저 잡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국어를 잡죠. 국어는 보통 주말에 있거나 아니면 뭐 월수 또는 뭐 하루만 잡혀있는 경우도 있어요. 일단 현강을 듣는 걸 먼저 잡아요. 그 다음에 과외도 배치를 하죠. 자, 이렇게 배치를 하고 나면 두 번째, 그러면 요일별로 내가 가능한 자습 가능 시간이 나와요. 그래서 이 자습 가능 시간이 요일별로 몇 시간 정도가 되는지, 이 요일별 자습 시간이 최소 3시간에서 4시간 정도는 나와줘야 해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아무리 못해도 예비 고2나 예비 고3이라면 자습 시간이 이 정도가 확보가 되고 있는지를 판단해 주는 게 두 번째 포인트가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이것까지 하고 나서 객관적으로 한번 좀 판단을 해보자고요. 아이들마다 학원 가는 시간이나 과외 시간이나 인강 듣는 시간이 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나는 충분해라고 판단하시면 안 되고 이 둘을 합친 시간이 나와줘야 하는 거예요. 보통 제가 이제 대치동 아이들을 좀 많이 하니까 대치동에서 이제 뭐 내신 2등급 또는 모의고사 1, 2등급 이내에 있는 친구들을 보면 고1 친구들 같은 경우는 주당 한 60시간 정도가 이 둘을 합쳤을 때 나와주더라고요. 주당 60시간 정도면 8시간에서 9시간 정도가 되는 거겠죠. 고2 친구들 같은 경우는 한 70시간 정도 나와요. 고3 친구들은 당연히 더 많아야 돼요. 왜냐면 이제 실전이니까. 그래서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75시간에서 한 80시간 정도 나오는 경우가 일반적인 것 같아요. 아, 여기서의 기준은 모든 아이들이 아니라 내신이 한 2등급 이내에 있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가 1, 2등급 이내에 있는 친구들이 이 정도가 자습 시간과 학원과의 인강 시간을 합쳤을 때 나오는 시간이다 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고1 같은 경우는 특히 아직은 배워야 될 개념의 량이나 지식의 량이 많기 때문에 학원을 가거나 인강을 듣거나 과외를 하는 시간이 보통 2, 자습을 하는 시간이 1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학년 같은 경우는 이게 한 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당연히 고3이 되면 여태까지 내가 공부했었던 것을 재복습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 자습 시간이 좀 많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조금 더 자습 시간이 늘어나는 패턴으로 공부 계획표를 짜주시면 최소한 우리 아이가 적은 양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면 이거보다 더 많이 하는 친구들도 있고 이거보다 훨씬 더 적게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보면 40시간도 안 하는 친구들도 진짜 많거든요. 택도 없는 공부량이다. 그렇게 공부하셔서는 안 된다. 이 세 가지 정도의 기준점을 그래도 잡고 어머님들이 해주신다면 그래도 내 아이가 적게 공부하는 건 아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그래도 계획성 있게 하고 있다. 이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겨울방학 계획 잡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다 각자의 개인적인 특성이나 문제점들이나 장단점이 있는데 이거를 지금 이 영상 하나로 녹여내긴 좀 어려워서 제가 그냥 보통의 일반론적인 얘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들이 이걸 보시고 고민을 하실 거예요. 내 아이는 이런데? 내 아이는 지금 이것도 안 돼 있는데 이걸 하라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데? 이제 구체적으로 디테일한 것들이 들어가면 이제 여러 가지 고민점이 생기실 거라서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아이들의 개개별의 특성에 맞는 공부 시간표 짜드립니다 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러한 특징이 있는 친구들은 구체적으로 이러한 계획이나 이러한 방법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더 많은 입시 정보를 알고 싶으시고 제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원동력을 주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유니브 클래스 윤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